FTA의 영향으로 이제 세계는 한 울타리처럼 서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도 역시 외국 제품들이 시장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떠나 이제 우리 농축산물 품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황색 한우가 국내 한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 한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전국적으로 3,000마리 정도 명맥을 잇고 있는 칙소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도 7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칙소는 황색 한우에 비해 유전적으로 우리 전통 한우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수탈로 사실상 멸종 위기로까지 몰린 우리의 전통 한우 칙소. 그 명맥을 잇기 위한 노력과 우리 전통소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 축산 시험장입니다. 소의 빛깔이 얼핏 보기에도 특이합니다. 빛깔뿐 아니라 덩치도 눈길을 끌 정도로 당당합니다. 털 색깔이 호랑이 무늬, 즉 호피 무늬와 비슷하다고 해서 호반우라고도 불리는 칙소입니다. 이 소는 우리의 전통 한우 중 하나인 칙소의 종우, 일명 시수소입니다. 유전자원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몸값도 천정부지입니다. 그 시수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칙소 사업을 하면서 이제 품종 보존을 이제 유지를 하고 앞으로 개체수를 증식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결정액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액체질소라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체가 도태가 되어도 향후 이제 이 개체를 다시 또 보관 증식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이제 동결정액을 활용한 이제 인공수정을 두수를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넓은 멀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충북 옥천이 고향인 정지용 시인이 1927년 발표한 향수의 한 대목입니다. 이 시에서 정지용 시인이 얼룩배기로 적은 황소는 우리 전통 한우의 일종인 칙소입니다. 몸에 칡덩쿨을 감아놓은 듯 검은색 줄무늬를 두른 칙소가 바로 그 얼룩배기 황소라는 것입니다. 호랑이와 외모가 비슷해 호반우라고도 불리는 칙소. 정지용 씨의 향수가 아마 옥천에서 아마 옥천이 그러니까 주거지셨을 거거든요. 그 고향이요. 네네. 그러면서 그 현재도 칙소가 이제 충북하고 경상북도, 울릉도 위주로 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배경이 되지 않나 싶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요에도 얼룩송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얼룩송아지도 그 칙소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화가 이중섭의 그림 황소입니다. 힘찬 소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기상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옹골찬 골격에 강인한 힘을 내뿜지만 늘 보는 이를 응원하고 기원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일제시대에 그려진 이 그림은 칙소를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 실록에 보면 우리나라의 소가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요. 흰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존해서 남아 있는 것들이 뭐 칙소와 흑소와 갈색이었고,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돌아가신 이중섭 화가님만 아시겠지만 뭐 추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각종 문학작품과 그림에 등장하는 칙소는 도대체 어떤 소일까?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에 등록된 우리 한우는 크게 4종류입니다. 몸 색깔이 누런 황우, 몸 색깔이 검은 흑우, 제주 흑우, 그리고 호랑이 무늬 칙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중 칙소는 2012년 처음으로 등록됐습니다. 칙소 키우는 농가가 별로 안 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칙소 농가 좀 보호하기 위해서 칙소를 등록을 2012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이제 그 한우 농가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영세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칙소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소중함 이런 자원의 소중함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키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육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칙소를 키운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어려운 상황도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극복하는데 나라에서 칙소를 이제 국회 기구에 등록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2012년도에 보게 되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칙소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잘 몰랐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칙소는 힘이 강하고 겁이 없어 맹수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색의 한우에 비해 소싸움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농가에서 이제 그런 호랑이 같은 게 이제 아주 이제 큰 재앙이었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데 칙소가 또 귀한 부분도 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가를 보호하는 사냥개 대신에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또 칙소가 했기 때문에 키워지지 않았을까. 또 소싸움 하게 되면은 칙소가 아주 1등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이처럼 농촌 지역에서 흔히 길러지던 칙소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전문가들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만 마리의 칙소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칙소가 멸종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한우의 수탈 과정에 황갈색 가죽의 수요가 많다 보니 다른 색깔의 소들을 줄여나갔다는 주장입니다. 당시에 품종, 그러니까 조선소, 조선우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조선반도에 있으니까 이제 조선우라고 명명을 해서 키웠고, 그것이 뭐 칙소든 한우든 허브든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선호하는 색깔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제 강점기 하에서 한우를 수탈해 가는 과정에서 그 수탈의 목적이 가죽을 얻기 위하고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인데 얼룩무늬가 있는 것보다는 황갈색이 가죽으로서 이제 이용하는데 염색을 하는데 좀 더 용이했기 때문에 수탈의 목적으로 황갈색으로 통일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모색을 갖고 있는 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 되었고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어떤 좀 아픈 한 부분이 아닌가. 일제시대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소의 규모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수탈해간 한우가 150만 마리, 도축해 소 가죽의 형태로 가져간 양이 75만 톤에 이릅니다. 한우 600만 마리를 잡아야 가능한 양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황후 중심의 축산 정책은 계속됐습니다. 한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무게를 늘리고 마블링을 좋게 하는 등 육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한우의 유전자적 전통성은 오히려 개량 작업이 덜 된 칙소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량이 많이 되어 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칙소는 개량의 정도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칙소를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칙소 내에는 아직까지 우리 한민족이 키워왔던 예전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유전 정보가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 않는가. 자연적인 정보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는 인위적으로 개량이 되어 와서 유전 정보가 변형이 되었다면은 칙소 내에는 우리가 아직 개량을 좀 덜 했으니까 예전부터 이어왔던 그런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한민족의 한우 뿌리를 이해하는데 칙소가 또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이기수 씨는 400여 마리의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120여 마리가 칡소입니다. 이 씨는 칡소를 키우는 이유를 민족 정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칡소옥소를 맨 처음 기르면서 딱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칡소하고 흑소는 일정 때 흑소는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가고요. 칡소는 다 완전 도태시키는 거로 하고 한우만 남겨뒀는데 그 중에 산골에 있는 게 이제 칡소옥소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타산에 안 맞으니까 이제 내륙에 내려왔어요. 좀 돈 있는 사람도 좀 사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기르는데. 하지만 칡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우는 그동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유전자 개량 작업을 해왔지만 칡소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칡소는 적은 개체수 때문에 근친 교배가 많아지다 보니 황우와 비교해 무게나 육질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낮아요. 한우는 한 20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서산 가축개량사업소 개량을 해줬는데 칡소옥소는 개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한 2등급 낮고 근친이 많이 되니까 소가 예소해진다고요. 좀 작아지고 그래서 많은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칡소를 기를 경우 황우를 사육하는 것에 비해 손해가 크지만 전통 소에 대한 자부심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통 소를 보존하는 일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할 사업이에요. 종축을 보존하는 거는. 근데 저희는 지금 한우에 비해서 한 마리를 팔으면 비육해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더 적게 받아요. 그래도 지금은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꾸 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인식은 그래요. 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어렵더라도 끌고 가고 이거는 농림식품부에서 이 다음에 종축 개량 보존 차원에서 좀 더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1998년부터 전국 최초로 동물 유전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우나 돼지, 닭 등 우리 고유의 가축들을 모아 복원하고 개체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것에 대한 이게 고유 품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좀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은 안 해주고 또 경제적인 형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가에서 외면해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품종이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관심을 갖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한우 칡소에 대한 복원 노력과 함께 유통이나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칡소의 체계적 유통을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는 충북에서 칡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 브랜드화 해가지고서 여기 자체 우리 매장을 통해서 충북 도민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 우수한 호반 칡소를 알리기 위해서 서울의 백화점과 마트에 중점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칡소 브랜드 호반 칡소. 하지만 체중이나 등급 면에서 아직 기존 황우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호반 칡소는 전통 재래 한우로서 우수한 품종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개량과 또 어떤 성장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등급 출현율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가의 어떤 수치 가격 면에서는 좀 일반 한우에 비해서 불리한 점은 있지만은 저희는 이것을 마케팅을 잘해서 그 칡소의 우수성과 희소성을 강조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우리 한우의 토종 한우를 공급하고 농가에는 수치 가격을 좀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농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 더욱 큰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농가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농가에서 많이 소가 나와야지 저희도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도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농가들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많이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드릴 수 있어야지 또 진정한 칙소의 그 기대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칙소의 육질은 어떨까? 칙소는 고기 맛이 좋아 왕실의 진상품으로 사용됐다고 옛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칙소의 고기 맛이 좋아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갔고 현재 일본 와규의 모태가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칙소하고 이제 검은 소, 검은색의 이제 모색을 가진 가축이 이제 고기 맛이 좋다고 옛날부터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칙소하고 후구도 고기 맛이 좋아서 이제 임금님 진상품이었다고 이렇게 문헌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이제 칙소나 후구를 이제 집에서 기르기를 좀 꺼려하겠죠. 왜냐면 이제 이거를 내가 키우면은 나라에서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 고기 맛이 좋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고기 맛이 좋으니까 이 칙소하고 후구를 일본으로 많이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지금 일본 하우를 개량하는 그런 모태가 된 거죠. 고기 맛을 결정하는 올레인산의 비율도 다른 한우에 비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방산의 비율도 칙소 고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것입니다. 지방산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한우와 그 칙소 사이에는 그런 지방산에 있어서 비율이 조성 비율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성 비율은 칙소에 앞으로 가치 있는 고기로서 칙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남일면의 한우 전문 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 칙소 먹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칙소를 처음 접한 손님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일반 한우와 비교해 육즙이 많고 고소하며 부드럽다는 평가입니다. 부드럽고요. 이렇게 저는 한우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자주 올 것 같아요. 맛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아시나요? 고소하고 부드럽고요. 육즙이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질리지 않고 먹어도 땡기는 것 같아요. 고기가. 그리고 좀 뭐라 할까 한우 고기보다도 저는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또한 다른 한우에 비해 담백하고 풍미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예상보다 질기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사장님 질기다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되게 저는 질김을 모르고 되게 다른 소에 비해서 되게 부드러운 걸 많이 느끼고 육즙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풍미도 있고 담백하다는 걸 좀 더 많이 느꼈던 고기 같아요. 네. 이곳에서는 숯과 맥반석 그리고 솔잎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칙소 고기를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성함으로써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숙성 방식은 특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그 냄새도 없고 공기도 안에가 시원하고 그리고 모든 그 뭐 중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냄새를 다 잡아주니까 숯에서 그래서 뭐 다른 데의 고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위생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특허청에서 우리나라 뭐 특허청에서 특허까지 내줬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렇게 특허 내준 데는 없거든요. 저희 집밖에. 우리의 전통 한우 칙소는 충북 지역에 700여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전통 유전자를 지키려는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정 못지않게 유통과 소비 단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칙소는
이제 일반 한우와 달리 맛도 한우와는 약간은 다릅니다. 더 담백하고 더 고소하고 그리고 또 칙소라는 게 많이 없고 칙소라는 게 이제 희귀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알리려고 그 소를 많이 알리려고 저희가 이제 저 나름대로다가 생각을 깊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우라고 하면 누런색, 황색 한우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황소 이외에도 흑소, 칙소, 심지어는 백색 한우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기록에는 칙소를 얼룩소로 표기했습니다. 칙소의 특이한 얼룩무늬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해석입니다. 칙소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거의 사라졌습니다. 일제는 1938년 한우 심사표준을 만들어 조선 한우의 색깔을 한색으로 통일하고 다른 색깔의 품종은 도태를 시켰습니다. 일제시대 150만 마리 이상의 한우를 일본으로 반출해갔고 칙소와 흑소도 대부분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 소와 교잡해 품종 개량에 이용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1996년부터 향토 새옷 입히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마리였던 칙소 개체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칙소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됐고 호반 칙소라는 상표를 출원 등록했습니다. 이제 전통소 복원이라는 정책적 개념을 넘어 칙소의 유통과 소비, 확산을 통해 전통 한우 칙소의 부활을 실현할 때입니다.